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 서양미술의 전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서양미술 야스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대미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추상표현주의부터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추상표현주의가 일단 무엇이냐? 일단 추상표현주의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로 보면 됩니다. 자, 미국 미술인데 추상표현주의. 우리가 저번에 구상과 추상의 차이점을 배웠었어요. 구상은 눈에 보이는 거,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럼 추상인데 표현주의다. 조금 말이 이상하다 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일단 추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점 보면은 구상이 아닌 추상을 중시하는 거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점 보면은 그린다라는 행위를 중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라는 이유는 추상이 붙고 왜 표현이 붙었냐 하면 표현적으로 마구마구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과 그랬지만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추상 표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감을 툭툭 떨어뜨리거나 그 물감을 그냥 쏘아서 부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미술작품을 완성해요. 자, 그래서 추상표현주의 대표적인 작가가 뒤에 나오는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드립 페인팅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리는 기법 있죠.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물감을 뿌리거나 물감을 이렇게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추상표현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잭슨 폴록이 대표적으로 그 명칭을 제안한 게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요. 액션 페인팅 말 그대로도 알겠죠.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그림을 그린다, 페인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액션 페인팅이라고 했는데 잭슨 폴록이 창안한 액션 페인팅이 어떤 건지 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표현주의 하면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잭슨 폴록입니다. 자, 이 사람 그림을 딱 보세요. 어때요? 마구마구 그렸죠. 막 물감 뿌리고 서가지고 물감 지금 뿌리는 장면도 옆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림을 눈에 보이는 그런 구상 그림이 아닌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상이 되겠죠.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이고 하지만 표현이라는 액션이 들어가 있는 행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액션 페인팅,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까지 배웠던 액션 페인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오른쪽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잭슨 폴록이 페인팅을 흩뿌리는 장면이 보여져 있죠. 자, 액션 페인팅이란 주로 뉴욕에서 일어났던 추상 회화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폴록이나 드쿠닝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도 폴록과 비슷한 작품을 추구를 했는데 이렇게 제스처를 중시하는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 회화를 드립 페인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인에 의한 최초의 미국적 전위미술이라고 인정받는 추상표현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추상표현주의 설명할 때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을 창안했다 이렇게 말했죠. 즉 액션 페인팅과 추상표현주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특히 행위 자체의 측면을 강조하는 미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상표현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운동이었다면 이거에 반대하는 미술운동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항상 미술의 전개는 그 전의 그림을 반대하면서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면서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당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회화운동을 바로 앵포르멜이라고 합니다. 자, 앵포르메라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점 보면 기하학적 추상하고 가로쳐져 있고 차가운 추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추상 표현주의를 봤는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추상만 하는 그런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색채에 중점을 두고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이런 표현주의적인 추상 예술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림을 뚝뚝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추상 표현주의와. 자, 근데 석회를 이렇게 그림에 두텁게 이렇게 쳐 바르는 기법을 구상하고 구상과 비구상을 모두 초월하였어. 우리 지금 앞에서는 어떤 거였어? 비구상이었죠. 추상 표현주의는 구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앵푸르멜은 어때요?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상관없다. 난 그거 다 초월하겠다 하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 자,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모든 걸 다 초월하여서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오로지 마띠에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터운 게 쌓인 느낌 있죠. 그런 걸 마띠에르라고 하는데, 이런 마띠에르만 추구하면서 새로운 또 미술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앵푸르멜 작품인데, 지금 왼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아틱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구상의 이미지가 보이긴 하죠. 이렇게 구상의 이미지를 조금 남겨놓은 작가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오른쪽 작품들처럼 이렇게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이게 구상인지 비구상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두터운 석회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물감에 섞어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덕지덕지 바르게 되면서 이렇게 두터운 마띠에르 효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앵포르멜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1960년대쯤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신사실주의라는 유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사실주의는 또 미술계에서 한 번 더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있는 미술 유파를 말합니다. 자, 신사실주의, 말 그대로 뉴 리얼리즘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사실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인데, 1962년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팝아트를 다르게 부르는 용어로도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팝아트는 이 다음에 또 배울 건데, 우리가 팝아트 하면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팝아트 정도는 누구나 지금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팝아트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앤디 워홀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팝아트를 또 다르게 부르는 용어로 신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요. 자, 이래서 신사실주의 특징을 한번 뒷장에서 살펴볼게요. 자, 신사실주의에서는 이 기법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사실주의에서 많은 기법을 쓰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아상블라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상블라주는 집합했다, 수집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폐품이나 일상용품을 비롯해서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집적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 및 그 작품을 아우르는 말을 아상블라주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집적해 놓은 게 보이죠? 자동차 그런 폐차된 자동차의 그런 그 겉모습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하나에 집적해서 만드는 작품을 아상블라주라고 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렇게 압작해가지고 집적해서 그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아상블라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정크 아트라고 돼 있죠. 정크가 우리 쓰레기잖아요. 그쵸? 정크 아트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부산물인 그런 폐품,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을 말해요. 정크는 폐품,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것을 바로 정크 아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크 아트는 보통 현대 도시에 대한 문명의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해요. 이렇게 우리 도시가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기법이 있어요. eat art라는 기법입니다. 자, eat이 뭐예요? 먹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먹는다. 자, 식탁에서 그 먹고 난 다음의 모습을 그대로를 박제하여서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작가가 바로 다니엘 스포에리라는 작가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식탁에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난 그대로를 그냥 두고 이것을 바로 박제를 시켜서 미술 작품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신사실주의에서, 이게 사실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을 바로 뉴 리얼리즘, 새로운 신사실주의를 창안할 때 이렇게 아싸리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박제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가지고 신사실주의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아트인데, 음식은 영원한 그림의 주제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먹방에 앞서서 먹는 미술이라고 불리는 이런 다니엘 스포에리의 잇 아트라는 기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법이기도 하고 이런 미술 경향을 잇 아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팝아트입니다. 파퓰러 아트라고 하죠. 자, 이 팝아트는 대중예술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POPART, 팝아트가 되는데, 자,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이고요. 만화나 대중문화, 영화, 배우 이런 것들,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밑에 보면 지금 마릴린 먼로,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앞에 지금 캠벨 스프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리히텐슈타인 작품도 있고요. 자, 우리가 팝아트는 이렇게 우리 미술가 조사 신문 만들기 할 때, 우리 2차 수행평가 할 때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유파를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신문화 시킬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더 자세히 이 팝아트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팝아트는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자, 다음에 미니멀 아트를 한번 볼게요. 자, 미니멀 아트는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하는 유파입니다. 자, 미니멀 아트라는 말은 최소한의 예술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미술에 아주 부각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는 아까 팝아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후반부터는 미니멀 아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미니멀 아트라는 거는 단순히 말해서 이렇게 미니멀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에 옷을 입을 때도 미니멀리즘, 이렇게 간단하게 장식 없이 단순한 스타일을 입는 것을 미니멀 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미술에서도 미니멀 아트는 작가의 감정이나 주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에서는 어땠어요? 작가가 막 뿌리고 물감을 날리고 흩뿌리고 위에서 이렇게 물감을 붓고 이렇게 했던 그런 행위성에 다 반대를 하는 거죠. 자, 다 반대를 해서 최소한의 조형 수단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뭘 개성하다. 개성하다의 반대말이 뭘 개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개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개성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입방체, 네모, 세모, 이렇게 단순한 그런 바둑식 배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미니멀 아트는 이렇게 페인팅,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 작품으로 아주 단순하게 공장에서 그냥 발주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런 기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작가는 그냥 배치만 하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 방식도 간단하고 이런 스타일도 간단한 것을 바로 미니멀 아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지미술이에요. 우리 대지미술도 미술 교과서나 교과서 앞에 표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대지미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겠어요? 대지를 이용하는 미술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 대지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팝아트에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물질로서 예술을 부정하려 한다. 아까 앞에서 지금 미니멀 아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공장에서 물질화된 그런 제품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였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고 우리는 그냥 대지를 이용해서 대지 그런 자연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추구를 해서 대지 미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랜드 아트, 또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산과 바다의 그런 지형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 아트를 추구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1960년대 후반 영국과 독일, 특히 미국에서 흥행하게 됩니다. 미니멀과 비슷한 시대에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프로세스 아트와 연관이 되는데, 자, 프로세스 아트라는 거는 작품의 진행 과정,
완성된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중에 하나예요. 자, 작품이 제작되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미술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크리스토라는 작가가 비닐 같은 거 있죠. 이런 그런 천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다 덮는 행위를 이렇게 퍼포먼스식으로 펼쳤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프로세스 아트가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 이 국회의사당을 덮는 그런 행위들을 과정이 기록해 놓는 것을 바로 프로세스 아트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아트의 대표자로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작가들이 현대 작가들이라서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로버트 모리스라는 작가와 칼 안드레, 에바 헤세, 리처드 세라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선생님이 다 다뤄주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술과 조사를 할 때 나는 미니멀 아트에서 프로세스 아트, 대지미술 이쪽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검색을 하면 대부분 나오는 작가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내가 궁금하면 로버트 모리스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미술과 작품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공미술입니다. 자,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미술 용어이죠. 자, 공공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공의 생활 속에 곳곳에 있는 미술 작품들 또는 미술 조형물들, 이런 조각품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즉 대중들을 위한 미술이라는 용어로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 공원에 있는 환경 조각이나 벽화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서 작품이 만들고 소통하는 데 반해서 새로운 공공미술은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 문화적, 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 공동체의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인 작업 등을 제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통적으로 공공미술의 그런 개념은 그런 장소만을 이렇게 떠올려서 이 장소에는 이런 미술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말했는데 새로운 공공미술은 다릅니다.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나 문화나 정치적으로 소통도 되면서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소통도 할 수 있고 관람객이 또한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것을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헨리 무어 작품의 생명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자연 속에 이런 공원 속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감상하고 이것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이런 것들도 바로 공공미술이며, 두 번째 그림은 올덴버그라는 작가의 셔틀콕입니다. 이렇게 셔틀콕을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셔틀콕을 아주 크게 대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공장소에 놔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미술을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나단 브롭스키, 이렇게 서울의 광화문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공공기관 앞에 있는 작품인데요.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작품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고 대규모적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시선을 딱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자 했을 때 이렇게 조나단 브로스키 작품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품의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바로 공공미술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미술의 그런 예시 작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D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공공미술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본 적이 있다 싶은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공공미술이었나 싶은 작품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상암 MBC 앞에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나 이렇게 밑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러버덕 석촌호수인가 거기서 이렇게 띄어져 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 공공미술의 한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작품을 보면은 청계천에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작품이 있죠. 이런 것들도 바로 공공미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술을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공공미술에 아주 논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리처드 세라가 이것은 공공미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디 광장에다가 가로질러서 이게 지금 철이거든요. 아주 큰 철을, 대규모 철을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세워두면서 이것을 바로 미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미술은 조금 더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야 되고 이렇게 그 지역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이게 어떻게 공공미술이냐라는 논쟁점을 많이 불러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주장을 하다가 리처드 세라가 얘기한 것으로는 장소 특정적인 미술이다. 나는 이곳에 기울어진 호라는 것을 내가 아이디어 낸 것을 이렇게 작품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공미술이다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반대가 많아서 이 작품은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런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직접 대면 수업하러 왔을 때 우리 미술과 조사 신문 만들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공공미술의 그런 존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시간이 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이미지를 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진짜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조금 이제 시험도 끝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가 조사 예시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시작할 건 아니고 우리 다음 주에 오면 젠탱글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젠탱글 진도가 하도 안 나갔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도 있었고 지금 계속 격주 수업으로 인해서 진도가 늦기 때문에 그걸 진도를 빨리 빼고 젠탱글 다음으로 할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화가 조사를 해올 거예요. 자, 예시를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앤디 워홀로 들었어요. 그쵸? 앤디 워홀은 아까 팝아트의 그런 대가였죠. 자, 이렇게 앤디 워홀을 검색하고 나면 이런 출생, 사망, 출생지, 직업, 화파, 대표 작품, 기법, 관련 용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그런 캡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제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인지 이제 그 신문에다가 붙인 다음에 옆에다가 내가 꾸밀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신문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가 조사는 이런 식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 통해서 검색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 유파의 작가를 하고 싶은데 작가 이름은 모르겠다 한다면 미니멀리즘만 검색을 해도 그 관련 작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예를 들어서 로버트 모리스 이런 작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로버트 모리스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그 작가가 쓴 기법, 그리고 그 작가가 속하는 화파, 그 작가의 특징 같은 거, 이런 그림 스타일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와서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내가 신문을 디자인할 것인지 나름대로 디자인을 입혀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젠탱글 수업이 끝나면 할 것이고 미리 선생님이 공지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앞에 공공미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화가를 내가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건강하게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미술실로 바로 출석하면 됩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